자,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전화량이 각각 플러스 3Q 마이너스 Q이고 크기가 같은 두 도체구에 AB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도체구 사이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로 명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도체구를 접촉시켰다가 뗀 다음에 이 R이 되도록 했을 때 AB의 전하량을 각각 쓰시고 AB 사이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3Q짜리 도체구와 A와 그다음에 마이너스 Q짜리의 도체구 B가 있었다는 얘기죠. 크기가 같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들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상황일 텐데 이 전기의 크기를 F라고 명시를 했죠. 그랬을 때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이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3QQ로 정의가 되겠죠. 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접촉을 시킬 거예요. 자, 접촉을 시키면 얘들 사이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R자 전하가 남게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자, A가 플러스 3Q짜리고 B가 마이너스 Q짜리였죠. 자, 이 상황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얘네들 R자 전하가 남게 되는데 얘들의 R자 전하는 플러스 3Q에다가 마이너스 Q를 더해주시면 플러스 2Q의 R자 전하가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가 크기가 같은 도체구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전하 용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전하 용량이 같은 상황이고 이 플러스 2Q를 균등하게 서로 나눠 가질 거예요. 그러면 A는 플러스 Q의 전하량, 그 다음에 B도 플러스 Q의 전하량이 요걸 갖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들을 2R이 되도록 떨어뜨렸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플러스 Q와 플러스 Q짜리 A, B가 있는데 얘네들을 2R이 되도록 떨어뜨렸다라고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기랄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때 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제 청력이 작용을 하겠죠. 청력이 작용할 텐데 이 힘을 스몰 f라고 명시를 해보면 이 스몰 f는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k 곱하기 2r의 제곱분의 플러스 q의 플러스 q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4r 제곱분의 q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이 f에 따르면 몇 f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얘는 3k 곱하기 r제곱분의 q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여기 지금 f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크기만 따지면 총 12분의 1배가 돼줘야 되네요. 그래서 이 힘의 크기는 12분의 1f다 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2분의 1f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그냥 이제 보고 나서 바로 판단하는 거죠. 전하량 곱을 보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쿨롱의 법칙은 어차피 K는 상수값이니까 R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처음 상황을 봐보면 플러스 3Q, Q 지금 전하량 곱이 3Q 제곱인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리는 R이 떨어진 상황인데 나중에 전하량 곱이 Q 제곱이 되죠. 그래서 전하량 곱은 총 3분의 1배가 되는 걸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리비가 R에서 2R로 2배가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거리의 제곱은 총 4배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걸 두 개 나눈 값인 힘의 크기는 1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힘을 F라고 명시하면 얘들의 전기력의 크기는 12분의 1F가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자,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Q 플러스 2Q 플러스 Q 이 친구들이 이런 전화량을 갖고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때 AB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는 R제곱분의 Q1, Q2 전화량 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힘들은 작용 반작용을 적용한 상황이니까
A, B 간의 힘을 한꺼번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쌤은 이 힘을 일단 어떤 스몰 f라는 힘으로 명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얘네가 다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거리가 r이면 여기 거리도 r이라고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 f라는 힘은 얘네가 r만큼 떨어져 있고 전하랑 곱이 2q 제곱일 때 크기가 힘 f로 정의가 된 거죠. 스몰 f로. 자, 그러면 이때 BC 간의 힘의 크기도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거리가 r 떨어져 있고 전하랑 곱이 2q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힘 스몰 f를 발휘하게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AC 간의 힘도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AC 간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죠? 얘네들은 총 거리가 2r이 떨어져 있죠. 2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지금 거리의 제곱은 총 4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는 곱을 봤더니 q제곱으로 변했죠. 아까는 2q제곱일 때 f였어요. q제곱이니까 전하는 곱은 2분의 1배가 됐고요. 이걸 나눠주시면 전기의 크기는 8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8분의 1F의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전기력 방향을 결정하고 힘을 합성해서 전체 전기력의 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C가 받는 전기력은 자, 일단 얘들 BC 간의 힘은 서로 청력이죠. 그래서 일단 양쪽으로 F 이렇게 F로 서로 밀려 나갈 거예요. FF로. 자, 그 다음에 지금 B 시간의 힘이 F, 그 다음에 A 시간의 힘이 있죠. 이것도 바로 정의해 봅시다. A 시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왼쪽으로 8분의 1F. 여기도 바로 적용을 해놓으면 오른쪽으로 8분의 1F.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간의 힘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인력으로 F를 받아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B는 이쪽으로 한 번 더 F. 그 다음에 A는 인력으로 또 F.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이러고 나서 전기력을 합성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8분의 7F의 전기력을 받겠죠. 그 다음에 B는 이 두 힘을 합성해 보면 왼쪽으로 EF를 받겠네요. 그 다음에 A는 요거 합성해 보시면 오른쪽으로 8분의 9F의 힘의 크기를 받겠죠. 그래서 전기력이 가장 큰 건 B,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 답은 3번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3번 한번 봐봅시다. A, B, C가 X축상에서 X는 제로, D, 2D 지역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B와 C는 모두 플러스 전하인데 B, C의 전하량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력은 모두 플러스 X방향이고요. EFF의 크기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A, B, C의 전기력을 모두 합성하면 전기력 합이 0이 나와야 되죠. 전기력 합이 0이 나와야 돼. 얘는 오른쪽으로 EF, 얘가 오른쪽으로 F니까요. A는 무조건 왼쪽으로 3F의 힘의 크기를 받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명시해 놓고요. 자, 그럼 일단 디귿주문은 맞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A의 전하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잖아. 근데 마이너스라고 하면 한쪽 끝만 다른 경우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야 되죠. 근데 지금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대 전압끼리.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얘는 플러스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기억주문 틀렸다 확인할 수 있고요. 전하량 크기를 물어보죠. 전하량 크기는 힘의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따져봅시다. 자, 일단 BC의 전하량은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B의 전하량이 Q라고 하면 C의 전하량도 Q가 될 거고요. A 전하량 모르니까 Q'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쌤이 A, B 간의 힘을 어떤 스몰 F라는 힘을 한번 명시를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AC 간의 힘도 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A, B 간의 힘은 D 떨어지고 전하량 곱이 Q'Q인 상황이었죠. 자, 근데 AC 힘은 ED 떨어진 상황에서 전하는 곱이 Q'Q인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쿨랑의 법칙에 따라서 R제곱분의 Q1, Q2에 비례하는데 자, 이 F라는 힘과 AB 간의 힘, 그 다음에 이제 AC 간의 힘을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힘의 관계가 전하랑 곱은 같은 상황에서 거리만 2배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은 4배 된 상황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의 크기는 4분의 1배가 돼줘야 되고 A시간의 힘은 4분의 1F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F라는 걸 라지 F와 엮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A한테 적용하는 힘의 크기를 따져보면 A, B 간의 청력,
스몰 f를 받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스몰 f로 밀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a 시간의 힘인 4분의 1f로 또 밀려갈 거예요. 4분의 1f. 자, 그러면 이걸 두 개 합성해준 총 4분의 5f를 왼쪽으로 받을 텐데 그 힘의 크기가 라지 3f다 라고 알려준 상황이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따라서 스몰 f는 5분의 12 라지 f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얘들의 힘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잠깐 지우고, 그러면 여기 힘은 5분의 12 라지 f가 될 거고요. a 시간의 힘을 따져보면 여기에 4분의 1배를 해주면 5분의 3f의 크기를 받겠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b 시간의 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c 전하는 요 a 시간의 힘 5분의 3f로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b 시간의 힘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할 거고 f'이라고 하면 이 두 힘을 합성했더니 라지 f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f'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분의 라지 2f가 나온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즉 b 시간의 힘은 5분의 2 라지 f다 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힘을 다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AC의 전하랑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AB 간의 힘과 AC 간의 힘은 B라는 전하량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B 전하를 생략하고 나면 이 힘의 크기가 R제곱분의 각각의 전하 A와 C의 전하에 비례를 하는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힘의 크기의 B는 5분의 12F, 5분의 2F죠. 힘의 크기는 총 6대 1의 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거리는 서로 DD로 같은 상황이죠. 어차피는 일정한 값이다. 그러면 힘의 크기의 B만큼 각각의 전하량의 B가 나올 텐데, 힘의 크기의 B가 6대 1이니까 전하량 B도 6대 1이 나오겠다 라는 걸 활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의 전하량은 C의 전하량이 일단 6배죠. C의 전하량에. 근데 어차피 B 전하량과 C 전하량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B 전하량, C 전하량 같으니까 B의 전하량에도 6배다. 니은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답은 4번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4번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림은 A, B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로, 3D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양전하를 ED에 올려놓았더니 A,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0이다. 여기 올려놓으면 양전하를 전기력이 0이 나온대요. 그러면 일단 A 전하랑 B 전하는 같은 전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4D에 놓았을 때는 전기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여기 양전하를 하나 올려놓으면 얘가 밀려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력이 생겨서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전하는. 자, 그러면 A도 플러스 전화, B도 플러스 전화인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 힘하고 여기 힘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A, B의 전하량의 B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놓인 ED의 양전하의 전하량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힘의 크기는 R제곱분의 Q에 비례할 테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F가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전기력이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가 같아서 청력이 같은 상황이죠. 자, 이랬을 때 거리 B가 2대 1이에요. 거리 B가 2대 1이야. 그럼 거리의 제곱은 4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전하량도 4대 1이 나와줘야 전기력이 같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쌤이 B 전하를 Q라고 쓰면 A 전하는 4Q의 전하를 갖는다. 4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억지문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고요. A는 양전하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의 4배다. 맞는 말이네요. 어이구,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5번 한번 봐볼게요. 자,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에 적용한 전기력은 0이다. 여기 적용한 전기력이 0이다. 자, 이때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방향이다.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걸 보자마자 쌤이 드는 생각은 일단은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B전하와 C전하의 요 바깥 영역에서 전기력이 0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B, C 전하는 서로 반대 전하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한쪽 끝만 다른 경우니까 반대 전하끼리 서로 인력이 나와야 되죠. 근데 B가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경우의 수밖에 안 된다는 걸 확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A, B, C 세 전하의 전기력을 합성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B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면 A가 전기력이 0이니까 C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겠네요. 그래서 정합을 해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는 전기력이 0이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AC 전기력의 크기와 AB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거 확인을 해보면서 얘들의 거리비에 따른 BC의 전하량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힘과 이 힘이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방금도 얘기했듯이 R제곱분의 Q가 돼야 되는데 전기력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랑 전하량이랑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나오겠죠. 지금 거리의 제곱의 비가 4대 1이 나와야 되죠. 1대 4가 나오겠죠. 그럼 전하량비도 1대 4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Q라고 명시하면 얘는 4Q의 전하량을 갖게 되겠죠. 거리가 2배 차이니까요. 자, 그러면 기억은 맞죠? 전하량은 C가 A보다 크냐? C랑 A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 힘과 이 힘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B가 받는 전기력은 왼쪽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B 힘이 BC 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AB 힘이 BC 힘보다 크다면 어차피 F는 R제곱분의 Q에 비례하는 상황인데 거리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전기력이 큰 친구가 전하량이 크겠죠. 그래서 AB 힘이 더 커서 얘를 당기고 있으니까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지금 틀렸다. 자, D가 C에 작용하는 전기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C에 적용하는 전기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죠? 틀렸다. 답은 1번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점전하 ABC가 마이너스 D, 0, D에 위치하고요. 각각의 전하량이 플러스 Q, 전기력 방향, 전기력의 크기를 알려준 상황에서 전하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죠. 전하량의 크기를 알려면 일단 전기력 크기를 구해서 전기력 크기를 비교해서 전하량을 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A가 플러스 Q의 전하량을 갖는다. B도 플러스 Q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X방향으로 F, B는 오른쪽 플러스 X방향으로 6F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B, C 세 점전하의 전기력 합은 0이 나와야 되니까 C는 무조건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면 C는 마이너스 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플러스 전하면 청력을 받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력 크기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쌤은 이 AC 힘과 BC 힘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쌤이 AC 힘을 스몰 f라고 잡는다면 지금 C 전하는 스몰 q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BC 힘은 4F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C는 인력을 2번 F, 4F를 받고요. 총 5 스몰 F의 힘을 받는 거죠. 이 힘의 크기가 라지 5F다라고 알려줬네요. 따라서 F는 라지 F가 된다는 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F고 BC가 되면 4F가 된다. 자, 이 상황에서 AB 힘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봐보시면 지금 AB 힘을 봤을 때 지금 이 B의 전기력을 보시면 B는 BC 힘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인력으로 4F가 작용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B 힘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밀겠죠. 이 두 힘을 합성했을 때 라지 6F가 나와야 되니까 AB 힘은 라지 2F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B 힘은 라지 2F고 그 다음에 BC 힘은 라지 4F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거리가 같은 상황에서 힘의 크기의 B가 1대2가 나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어차피 B 점전하는 공유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하지 않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F는 R제곱된 Q에 비례할 텐데 거리는 같은 상황이고요. 힘의 크기의 B가 1대2가 나오면 전하량 B도 1대2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A의 전하량이 Q라고 하면 C의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2Q가 나와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7번 한번 봅시다. X축상에서 ABC가 같은 간격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양전하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이 일단 0인 상황이다. 얘한테 전기력이 0인 상황이다. 그러면 B랑 C는 일단은 서로 반대 전하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와 같이 얘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옮겨서 고정을 시켜봤더니 이때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C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죠? 이렇게 가면서 C를 조금 왼쪽으로 옮겨주니까 이때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A랑 C가 같은 전하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전하라면 C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아까 B, C는 반대 전하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전기력 방향도 잡아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C가 가까워졌죠. C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B 시간의 인력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가에서 작용하는 인력보다 B 시간의 인력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얘가 더 강해지니까 AB 힘과 AB도 인력이 있겠죠? 이 힘과 균형이 맞아서 전기력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에서는 AB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을 테니까 이 두 전기력을 합성하면 왼쪽 방향의 전기력을 갖게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A, B, C의 전기력 합은 0이 나와야 되니까 C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요 A, B, C 요 나 상황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나 상황으로 넘어왔더니 자, 여기서는 가에서 나로 가면서 지금 여기에 비해서 C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C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A가 원래는 전기력이 0인 상황이었는데 A가 청력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C가 가까워지면서 더 많이 밀어낼 테니까 A, B가 되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A, B가 된 힘이 균형을 이뤘으니까 여기서 A 시간의 청력이 더 커지면서 A는 필연적으로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A, B, C 세 점전하의 전기력 합은 0이 나와야 되니까 C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겠죠.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다면 기억 C는 양전하냐?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C에 적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플러스 X 방향이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랑 A 중에 누가 더 크냐 고르는데 자, 전하량을 비교를 해보시려면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요 가와의 상황과 나의 상황에서 전기력이 0인 구간들을 판단을 해서 각각 B, C 그 다음에 A, C의 전하량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 A가 전기력이 0인 상황인데 그러면 AC 힘과 AB 힘이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C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힘의 크기를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C 전하가 B 전하보다 클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AB 간의 힘과 BC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 전하와 같은 전기력을 발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의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의 전하량보다는 C의 전하량이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주시면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크고 B의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전하량이 B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니은 질문은 틀렸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8번 한번 풀어봅시다. X축창에 고정된 점전하 A, B, C가 있는데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C는 전기력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전기력이 0이다. 자, 그러면 A, B는 서로 반대 전하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인데 자, 지금 세 점전하의 전기력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C 전하의 이제 종류를 알아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면 한쪽 끝만 다른 상황이니까 반대 전하끼리 인력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청력이 나오니까 C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 상황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A, B 위치를 스위칭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B는 마이너스 전하, C는 플러스 전하를 유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한쪽 것만 다른 상황이니까 반대 전하끼리 인력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 점전하의 전기력 방향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AC 힘과 BC 힘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아까 가에서 이때 지금 BC 힘하고 AC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C에 적용한 전기력이 0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B는 멀어지고 A는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C 힘이 이긴다는 얘기네요.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식이 힘이 우세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A랑 C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C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답해 봅시다. 자, 전하량의 크기는 B랑 C를 비교를 해봐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력 방향을 통해서 이제 BC 전하량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가를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AC 힘하고 그다음에 AB 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AC 힘이 이겨서 얘네가 청력으로 왼쪽으로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AC 힘이 얘를 F라고 하면 얘가 F'이고 AC 힘이 AB 힘보다 컸다는 얘기인데, 거리도 더 먼 상황에서 힘이 더 커야 돼요. 그러려면 C 전하량이 B 전하량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에 적용하는 전기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서로 같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같은 방향이다. 자, 나에서 A에 적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나에 적용하는 A에서 전기력의 크기. 자, 요거 물어보는데 요거랑 요거 여기서는 더 크겠죠? 자, 지금 왼쪽으로 적용한 힘은 하나고요. 오른쪽으로 적용한 힘이 두 개인 상황이에요. 이거 두 개 합성한 게 이 힘 하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A에 적용한 전기력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9번 한번 봅시다. 가는 ABC를 고정시켜 놓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방향이다.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네요. 자, 이 상황에서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만 ED로 바꿨어요. 좀 더 가까이 시켰죠. 이랬을 때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때 C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B는 양전하다. 이렇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A에 적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일단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X방향의 이런 전기력을 받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BC는 반대 전하일 거예요. 그죠? 반대 전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전기력 0이니까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세 점전하의 전기력 합이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마이너스 전하인 상황인데요. 지금 A의 전하의 종류를 모르잖아요.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가능한 상황인데 얘를 플러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상황이겠죠. 한쪽 것만 다른 상황이니까 반대 전하끼리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가에서는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쪽 것만 다른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전하다 라는 것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에서 A, B의 전기력 방향을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원래는 AC 힘은 청력이 작용한 상황이었죠. 청력. 그 다음에 AB 힘은 서로 인력이 작용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C가 좀 더 가까워졌어요. 나로 가면서 C가 가까워지니까 AC 힘이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균형을 이뤄서 전기력이 0이 나오는 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원래 가 상황에서는 요 AC 간의 청력이 AB 간의 인력보다 더 작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의 전기력 방향은 오른쪽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B는 필연 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겠죠. 세 점전하의 전기력 합을 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이랬을 때 기억 A는 음전하냐? A는 음전하다. 자, 전하량의 크기는 A랑 C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B 점전하의 전기력 방향을 보면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A, B 간에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도 B, C 간에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A, B 간의 인력이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힘이 커버리니까 여기선 전하량 비교가 불가능하네요. 자, 나 상황으로 넘어갑시다. 자, 나 상황에서는 지금 A, B와 B, C는 같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 B, C 간의 인력이 커서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C 전하가 A 전하보다 전하량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지문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전기력 방향은 B에 적용한 전기력 방향은 가와 나에서 같냐? 같지 않다. 얘는 마이너스 X, 여기서는 플러스 X겠죠? 틀렸다. 답은 1번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0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은 지금 점차 변화를 시키면서 각각의 적용한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가에서는 양전하인 C의 플러스 X 방향으로 F인 전기력이 적용하고요. 그때 A는 EF인 전기력의 크기가 적용을 한다. 일단 얘는 방향은 모르겠지만 일단 EF가 적용을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때 다음은 나에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 EF의 전기를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전기력들을 다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가에서 나로 가면서 바뀐 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A가 멀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A가 이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만큼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F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가에서 나로 갈 때 이 BC 힘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힘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A시간의 힘에 의해서 힘이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시간의 힘이죠. 자,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힘 F가 증가하는 걸 봐서 A가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오른쪽으로 힘 F가 증가를 했죠. 그럼 일단 A시간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가 상황에서 이 전기의 크기를 F라고 판단을 하면, 나 상황에서는 AC는 거리가 2분의 1배 됐으니까 힘은 4배가 돼서 4F의 힘을 받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가의 상황에서 나의 상황으로 넘어갈 때 C가 받는 전기력의 변화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F가 증가를 했는데, 이 A시간의 힘은 왼쪽 방향 F에서 오른쪽 방향 4F로 총 5F가 오른쪽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5 스몰 F만큼이 라지 F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F는 일단 5분의 라지 F가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힘 정리를 잠깐 해놓읍시다. 자, A시간의 힘은 5분의 F다. 그 다음에 여기서 A시간의 힘은 5분의 4F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라지 F,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 왼쪽으로 5분의 라지 F를 A한테 받는데, 지금 전기력 방향이 오른쪽으로 F죠. 그러면 이 B시간의 힘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5분의 6F만큼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청력이 유발돼야 되니까 B의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될 거고요. 이 전기력의 크기가 5분의 6F가 나오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B 간의 힘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B 간의 힘.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A, C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 상황이고, A, B도 인력이 작용한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A, C는 오른쪽으로 5분의 1 라지 F만큼 받는 상황인데, A가 받는 전기력이 EF가 나와야 돼요. 그럼 A, B 간의 인력에 의해서 5분의 9F만큼의 힘의 크기가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거 두 개 다 합성한 게 라지 EF가 나와야 되니까요. 즉 AB 간의 힘은 5분의 9 라지 F만큼 힘을 받는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모든 전기력의 크기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다로 넘어가서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 한번 해봅시다. 자, AC가 요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 AC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5분의 4F의 힘의 크기를 받는 상황이고요. 5분의 4F. 자, 그 다음에 AB가 D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5분의 9F를 받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5분의 9F를 받는다.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5분의 9F, 왼쪽으로 5분의 4F를 받겠죠. 두 힘을 합성해주면 오른쪽으로 라지 F를 받겠다. 플러스 X 방향이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